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과연 이게 또 우리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두 기업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사실 이게 주가로 연동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실망감이 사실 네. 시장에는 조금 더 크긴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한번 실적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실적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컨센서스를 봐도 사실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매출액 한 75조 한 1,4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조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이제는 전년 동기 대비 본다 그러면 14% 정도, 영업이익 한 39%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도 한 39% 증가될 것으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1분기 매출이 70조 원 넘어가는 거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 볼 수 있고 지금 3개 분기 연속으로 70조 원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적만 본다 그러면 참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디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격이 좀 낮아질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뜯어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다음에 공급망 축소 때문에 사실 오히려 가격 하락이 오히려 반대로 또 둔화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내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실적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인텔과 이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위 탈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본다 그러면 매출액이 한 19조 한 8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동기 대비 한 5.7% 이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주요한 이유는 역시 프리미엄 제품들, 그다음에 가전, TV 이런 쪽으로 이제는 수익이 좀 매출이 많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단점은 사실 이제 영업이라든지 순이익이겠죠. 사실 이제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특히 무엇보다 원자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도 사실 물류비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는 순이익은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 한 8.8% 정도 감소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어제 참 실적은 좋은데 거의 연중 최저가까지 내려가는 모습들 네. 지금 두 기업 다 거의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급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기에는 삼성전자는 꽤 악재도 많았고 네. 육자 보면 사야지라는 분들 꽤 있었지만 네.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저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감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삼성전자 개인만 사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관과 거의 외국인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이번 연도 1월에만 잠깐 샀다가 계속 순매도세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7만 원 선대 깨지고 이제는 6만 원 선에서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치도 사실 게시판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사실 실적만큼은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론 매크로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이미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 반응을 했지만은 이제는 FOMC 3월 회의록 나왔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 매달 한 950억 달러의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하겠다. 근데 이제 긴축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 긴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0.5% 포인트 정도 이제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 됐으니까 5월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빅스텝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는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잠정 실적 발표돼도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데 워낙 그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과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좀 지켜볼 모양인데, 일단은 실적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적 실적도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그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거 회복이 될까? 가격 그렇죠. 회복이 될까? 네. 이랬는데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더 잘 작용해서 이런 말 그대로 좀 가격 회복이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양호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그 키옥시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어떤 낸드 플래시 제공업자들이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공장 중단 이런 어떤 이슈들이 반사이익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파운드리 쪽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안 좋았던 게 수율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 제품 중에서 정상화 비율이 이런 수율 문제, 특히 이제 4에서 5나노급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 수율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는데 또 막상 뜯어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만큼은 참 좋은데 사실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개인 매수세는 붙지만은 그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인 매수세가 붙여줄지는 뭐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믿고 우선은 사서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투자 성향일 것 같아요. 뭐 네. 당장에 지금 수익이 맞습니다. 빨리빨리 나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보느냐, 이건 이제 또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희 LG전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우선 LG전자 실적에서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만한 게 이제 네.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업부를 맞습니다. 정리를 했고 전장을 좀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LG전자 하면은 정말 선택과 집중인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선택과 집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없애고 수익 나는 부분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선택과 집중은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수익 안 나온 사업은 이제 접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하만인수 17년에 했었는데 같이 한 100개 회사들이 편입이 됐었는데 거의 반을 줄였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차량용 OS죠. 운영체계 사업을 위해서 룩소프트와 합작을 해서 알루토 1년 만에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다 접겠다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 뭐 굳이 말씀 안 들어도 이제 모바일 사업 접은 거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VS, 그러니까 전장 사업부, 그 다음에 미래차 구동장치, LG 마그나, 그 다음에 이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차량용 조명, GKW, 지금 이런 그 삼각편대라고 우리가 보통 네. 얘기하잖아요.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래차에 대한 또는 전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를 본다 그러면 사실 LG전자도 참 좋죠. 근데 주가가 또 마찬가지로 받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은 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워낙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밝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또 이것도 매크로 환경도 같이 보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참 내용만 보면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막상 또 살려면 좀 망설여지는 그런 네. 기업 중에 하나기도 해요. 네, LG전자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뭐 긍정적인 뷰도 있지만 이제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을 따져 보면은 우선은 이제 리오프닝 시대 TV 교체 일어날 만큼 일어났다. 더 네. 일어날까라는 의문점. 그리고 아무래도 제조업체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이 조금 다르죠. 네. 아무래도 생활 가전에 그렇죠. 또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제품들, 생활 가전도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체 수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될 때만큼 다 됐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뭐 소비 구매력이 좀 감소되는 시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구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생활 가전에 중심하고 있는 LG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한 어떤 환경들은, 대외적인 환경들은 좋지 않은 이제 환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재료비, 이런 인가, 그러니까 원가가 좀 상승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장 부분에 사실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다음에 초물가,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좀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뭐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참 실적은 좋은데 지금 뭐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느낌도 있고요. 지금 주가가 흐르지 못한 상황이지만 좀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봐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이 이후에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많은 기업들의 실적 이익이 어떻게 좀 조정이 되고 있는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아진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오일입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 1조 2,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9,800억 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24%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정제 마진이 역대급 수준으로 오르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 공급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전분기 대비 배럴당 5달러 이상 정제 마진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고요. 분기 말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이상 상승하면서 약 6천억 원의 재고 이익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정유 부분의 호실적인 석유화학과 윤활유 사업 부분의 이익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올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S-오일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BH입니다. 회사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한 3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90억 원으로 추정하는데요. 아이폰 13 시리즈의 첫 1, 2월 합산 출하량이 지난해 12 시리즈 같은 기간 출하량을 크게 넘어서면서 강한 물동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경쟁사였던 삼성전기의 연성 인쇄로 기판 사업이 철수된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BH는 최근 LG전자의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 부문 인수도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차량용 무선 충전 시장의 침투율은 작년 15% 수준에서 올해는 20%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도 가파른 성장이 예고되는데요. 그리고 BH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 흥행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BH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택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이 회사는 이번 1분기 시장 전망치 역시나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3,800억 원대, 영업이익은 407% 증가한 771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 69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인 FCCSP와 시스템인 패키지 SIP 매출의 증가, 그리고 DDR5 업그레이드, 마지막으로는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이 꼽히는데요. 또한 수요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이 패키징 기판의 수급 괴리가 해소되기 어려운 점도 이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택의 주가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번 한 달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아진 기업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는요, 실적이 그냥 좋아도 안 되고, 뭐 이익이 계속 상향돼야 되고, 2분기, 3분기까지 좋아야 또 주가가 많이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네. 저희가 전해드린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1분기 코스피의 실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네. 기저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이 원가에 대한 부담감들도 이 실적에 네.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이제는 원자재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출액,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는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외 환경에서 가장 지금 우리 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사태들인데 사실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러시아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수출 비중이 미미해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이제는 원자재.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뛸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이제는 가격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바로 이렇게 가격 반영시키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수급 문제, 그냥 무엇보다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제는 리스크를 해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 이제는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기업들이 아마 가장 큰 숙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했던 기업, 잘 할 수 있는 기업과 그러지 네. 못한 기업으로 또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어떠한 기준으로 실적 기대주를 꼽아본다면 네.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고 계세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반반이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사실 또 삼성전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말도 안 돼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부정적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 이런 것들 사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GOS죠. 말 그대로 게임 옵티마이징 시스템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지다 보니까 맞아요.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에 어떤 경쟁력의 의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율 문제. 이런 것도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제 부정적인 어떤 모습도 느껴졌는데, 근데 이제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이죠. 뭐 기업은 실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그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분기 디램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은 동통적인 게 뭐냐면 3, 4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낸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저하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볼 수 있겠고, 저는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인수합병 M&A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조용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제는 인수합병이 나올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는 인수합병의 이슈가 나오고 무엇보다 인수합병이 실제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동안 눌려왔던 삼성전자의 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M&A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불거지고 있죠. 이번 연도 초에도 사실 이제는 초 빅딜 뭔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발표도 했었고요.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업을 이제 M&A 편입시킬 것이냐, 인수합병할 것이냐에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차량용 반도체 만약에 빅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의 NXP 가장 유력하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소문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근데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시도했다가 사실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제는 실타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빅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실적 기대주로 삼성전자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물론 뭐 실적이 좋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M&A 이슈가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인지 그 같이 나온 그 섹터도 아마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